흔히 인생을 마라톤에 비유합니다. 인생은 정말 마라톤과 같아서 장거리 장애물 넘기 시합이라고 하는 말도 적절한 비유인 것 같습니다. 마라톤도 42km를 넘게 뛰는 달리기 시합입니다. 그렇지만 중간중간 장애물이 있는 건 아니기에 가다가 발을 헛디뎌 넘어지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체력이 고갈돼서 중도에 포기하는 일은 있어도 넘어졌다 일어나기를 반복하지는 않습니다. 인생 후반기에 지나온 인생을 정리해보면 넘어졌다 다시 일어서는 동작을 수없이 반복했던 것 같습니다. 어릴 때에는 어린 마음에 뭘 몰라서 넘어졌고 젊을 때에는 젊은 혈기 때문에 넘어졌습니다. 머릿속에 든 지식이 조금 더 늘어나고 혈기가 많이 누그러진 지금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여전히 넘어졌다 일어서는 일이 일상적으로 반복되고 있습니다. 인생의 장애물을 누가 피할 수 있을까? 아무도 그러지는 못할 것입니다. 문제는 인생길에서 만난 장애물의 간격을 얼마나 넓힐 수 있느냐인 것 같습니다. 그 간격을 최대한 넓힐수록 실족하는 횟수가 줄어들고 인생의 고단함도 그만큼 줄어듭니다. 박영규 작가가 지은 그저 지나가게 하라는 노자의 도덕경에서 길어 올린 8가지의 열쇠의 말, 담, 단, 사, 리, 겸, 검, 서, 단. 인생길에 도사리고 있는 각양각색의 장애물 사이를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더 넓힐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그 장애물을 슬기롭고 수월하게 넘길 수 있는지를 살펴본 귀한 책입니다. 이 책에서 말하는 단순한 삶은 법정 스님이 말하는 무소유의 정신과 맥이 같습니다. 법정 스님은 하나가 필요할 때 둘을 가지려고 하지 마십시오. 둘을 갖게 되면 그 하나마저 잃어버리게 됩니다. 무소유란 아무것도 갖지 않는 게 아닙니다. 불필요한 것을 갖지 않는 것입니다. 단순한 삶이란 꼭 필요한 것만 가지고 인간관계를 최소한으로 간소하게 유지하면서 자신이 좋아하는 일에 집중하는 삶입니다. 그렇게 살다 보면 장애물 사이의 간격은 절로 넓어질 것이며 인생도 훨씬 덜 고단해질 것입니다. 내가 노자의 도덕경에서 발견한 단순한 삶의 원칙은 족함을 알면 욕을 당하지 아니하고 그칠 줄 알면 위태롭지 않습니다. 사사로운 욕심을 줄이고 소박하고 검소하게 살라는 것입니다. 인생 후반기 눈앞에 장애물이 어른거릴 때 이 말들을 속으로 항상 되뇌이면서 스스로 잡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의 정치가 마르쿠스 카토는 화려한 웅변술로 대중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플루타코스 영웅전에서 카토가 진짜로 존경받는 이유는 그가 고향 마을에서 손주들의 풍습을 계승하며 소박한 식사를 기꺼워했고 간소한 의복과 작은 오두막에 만족했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철학자 비트겐슈타인은 노르웨이의 어떤 외딴 마을에 들어가 단순한 삶을 살면서 논리 철학으로 논고를 집필했으며 스피노자는 죽는 당일에도 평소와 다름없이 간단하게 아침 식사를 마친 후 가벼운 산책을 하고 집에 돌아와 편안하게 죽음을 맞습니다. 내일 지구가 멸망하더라도 나는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고 한 자신의 신념대로 살다 간 것입니다. 작가 박영규 선생님도 일생의 말년을 이들처럼 단순하고 간소하게 소박하게 살고 싶어 이러한 소망을 담아서 지은 책이 그저 지나가게 하라입니다. 그렇기에 이 책은 삶에 대한 반성문이자 나에게 바치는 도덕경입니다. 이 책이 여러분들에게 읽혀진다면 인생의 장애물을 뛰어넘는 데 도움이 되는 한 모금의 생수가 되실 것입니다. 세상에 완벽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완벽해진다는 것 자체가 망상입니다. 우리 인생은 불완전한 것이기에 더욱 아름다운 것입니다. 완벽해지려고 노력하는 사람은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입니다. 완벽은 최고의 자학입니다. 완벽한 때란 없습니다. 지금이 나에게는 가장 완벽한 타이밍입니다. 다른 노력은 아무리 많이 해도 괜찮지만 완벽해지려고 노력하는 것이야말로 쓸데없는 노력입니다.
에너지 낭비, 시간 낭비입니다. 인간으로 태어나 완벽한 신이 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야구에서 아무리 뛰어난 타자라도 10번에 7번은 아웃을 당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에게 기회가 계속해서 주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이번 타석에서 아웃을 당해도 다음 타석에 또 들어설 수 있습니다. 그렇게 주어진 15 가운데 3타석에서 안타나 홈런을 치면 영웅이 되고 그러한 기록이 쌓이면 전설로 남습니다.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10번 가운데 3번만 잘해도 됩니다. 그 정도면 인간으로서 충분합니다. 하지만 10번 다 잘하지 못한다고 자신을 자책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노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크고 고든 것은 조금 굽은 듯하고 뛰어난 솜씨는 조금 서툴러 보이고 훌륭한 말은 조금 어눌해 보인다. 도덕경 45장. 위대한 예술 작품만 봐도 노자의 말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모나리자는 미소와 눈썹에 부족한 부분이 있어 더욱더 신비롭고 비너스는 양팔이 없어 오히려 균형이 맞습니다. 슈베르트의 미완성 교향곡은 미완성이라 더 매력적입니다. 역사에서 우리가 영웅으로 기억하는 인물 가운데 완벽한 사람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율리우스 카이사르, 알렉산더 대왕, 나폴레옹 보나파트르는 모두 하나 이상의 인간적인 흠이 있었습니다. 카이사르는 사람을 너무 쉽게 믿었고 알렉산더 대왕은 거꾸로 사람을 너무 믿지 못했습니다. 나폴레옹은 키가 무척 작았고 알렉산더에게 화를 잘 내는 다혈질 성격의 소유자였습니다. 현대 문명과 단절한 채 전통적인 공동체를 이루고 사는 아미시 교도들은 자신이 만드는 퀼트 제품에 일부러 어울리지 않는 천조각 하나를 넣는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완벽한 제품은 성령만이 만들 수 있다는 가르침을 잊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크라이슬러에서 전설적인 경영인 아이아코카는 그의 자서전에서 자신은 의사 결정이 필요할 때 어느 정도 확신만 있어도 실행에 옮겼다며 모든 것이 완벽해질 때까지 기다리기만 하는 이야말로 사람을 미치게 만드는 부류라고 말했습니다. 아무리 유능한 사람이라도 모든 일을 완벽하게 해낼 수는 없습니다. 어떤 일이든 한계가 있는 법입니다. 중요한 건 그걸 수용하고 인정하는 자세입니다. 자신의 부족함을 부끄러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저 있는 그대로 드러낼 용기를 가지면 다음부터는 더 잘할 수 있습니다. 타석에 들어간 타자가 다음 타석에서 더 좋은 안타를 치기 위해 투수가 던지는 공을 쳐다보기만 한다면 매우 어리석은 일입니다. 설사 안타를 못 친다 해도 자신에게 날아온 공에는 무조건 배트를 휘둘러야 합니다. 많은 철학자 중에 니체는 다음 기회를 노리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무도회장에 나가면 무조건 몸을 흔들면서 춤을 추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현재에 충실한 삶을 최고의 삶이라고 말합니다. 예전에 나는 좀 더 연습해서 부끄럽지 않은 솜씨를 가졌을 때 몸을 흔들어야지 하고 남들이 춤추는 모습을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무조건 몸을 흔듭니다. 그게 개다리 춤이 됐든 고고가 됐든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인생은 실수가 있어서 더 아름다운 법입니다. 인생은 조금 부족한 듯 느슨하게 사는 것이 좋습니다. 일이 어렵다고 느낄 때 가장 손쉬운 해결법은 그냥 시작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어려워 보여도 뭐든 끄적거리다 보면 실마리가 나옵니다. 인생이란 오래 살고 싶다고 해서 오래 사는 것도 아니고 사실 오래 사는 게 중요한 것도 아니므로 하루를 살더라도 마음 편하게 사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려면 주어진 일을 무겁게 선택할 필요가 없습니다. 기다리다가 지치느니 가볍게 순간순간의 스텝을 밟아주는 것이 좋습니다. 식물원 산책길에서 만나는 해는 할 일을 마치면 서산으로 넘어갑니다. 우리도 우리에게 주어진 소임을 마치면 언젠가 서산으로 넘어가야 합니다. 그때까지는 단순하게 살고 싶습니다. 평범하고 소박하게 느낌과 의지대로 자연스럽게 살고 싶습니다. 그 누구도 내 삶을 대신해서 살아줄 수 없기 때문에 나답게 살다가 지는 해를 따라 서산으로 넘어가는 것이 우리의 운명입니다.
19세기 말 미국에서 활약했던 자연주의 철학자 소로는 매사추세츠 콘코드 월든 호숫가에서 작은 통나무 집을 짓고 살았습니다. 손수 땔감을 장만하고 자연이 주는 재료로 음식을 만들어 먹으며 외부와 격리된 채 단순하고 소박한 삶을 살았습니다. 소로가 이때의 경험을 쓴 월드는 많은 사람들의 인생 후반기 삶의 지침서가 됐습니다. 월드는 단순하고 간소하게 살라는 한 문장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소로는 소유를 줄이고 일을 줄이고 생각을 줄이고 이로써 번뇌를 줄여 간소하게 사는 것이 행복에 이르는 지름길이라고 역설했습니다. 간소하게 살아가도록 하라. 제발 부탁하건대 당신의 일을 2가지나 3가지로 줄여라. 100만 대신 5이나 6가지만 셀 것이며 최대한 간소화하라. 하루에 3끼를 먹을 것이 아니라 필요할 때 1끼만 먹어라. 100가지 요리를 5가지 이내로 줄여라. 같은 방식으로 다른 일들도 그러한 비율로 줄여라. 헬렌 이어링과 스콧 이어링 부부도 소로와 함께 미국을 대표하는 자연주의 철학자들입니다. 이 부부는 조화로운 삶이라는 책에서 자연의 법칙에 순응하며 살아가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삶이라고 말합니다. 이어링 부부는 이러한 삶을 살기 위해 먼저 음식부터 간소하게 줄이라고 말합니다. 이어링 부부 역시 기껏해야 한 끼에 2-3가지 음식을 먹었을 뿐입니다. 그렇게 먹고 건강을 제대로 유지하고 있느냐고 반문할 수 있겠지만 이들 부부의 생을 보면 그건 기우에 불과합니다. 남편인 스콧은 100세까지 건강하게 살았고 아내인 헬렌도 큰 탈 없이 92살까지 살았습니다. 노자는 5가지 맛이 사람의 입을 상하게 하고 5가지 소리가 사람의 귀를 먹게 한다고 했습니다. 도덕경 12장 오미는 단맛, 신맛, 짠맛, 매운맛, 쓴맛의 5가지 맛을 가리키는 단어지만 여기서는 소유나 재물, 음식에 대한 과도한 탐욕을 경계하기 위한 은유로 쓰였습니다. 원래는 궁상각지우의 5가지 기본 음료를 가리키는 단어지만 여기서는 본질을 벗어난 과도한 욕망을 비유하는 표현입니다. 과유불급에 대한 노자식 표현인 셈입니다. 고대 그리스의 현인으로 불리는 디오게네스와 에피쿠로스도 노자가 말하는 소박한 도를 일상에서 실천한 인물들입니다. 디오게네스에게는 알렉산더 대왕의 권력보다 햇빛 한 줄기가 더 소중했습니다. 에피쿠로스는 쾌락이 모든 선의 시초요 근원이라며 큰 기쁨보다는 균형 잡힌 조용한 쾌락의 삶을 목표로 삼으라고 전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아무리 맛있는 음식이라도 실컷 먹지 말고 적당히 먹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일을 하는 방식에서도 단순함이 능률을 더 높인다고 합니다. 성공한 사람들의 인생 철학은 무척 단순합니다.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그냥 즐기는 것입니다. 어린 아이들처럼 단순한 마음으로 일을 즐기는 사람이 성공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은 동서고금의 진리입니다. 공자도 아는 사람은 좋아하는 사람만 못하고 좋아하는 사람은 즐기는 사람만 못하다는 말을 남겼습니다. 많이 먹어 탈나는 병은 있어도 적게 먹어 탈이 나는 경우는 없다는 것이 허준의 음식 철학입니다. 기름진 음식보다는 소화가 잘 되는 채소 유지의 음식을 조금씩 먹는 게 건강에도 좋다는 가르침 하나만 실천해도 큰 탈 없이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서양 의학의 아버지라 불리는 히포크라테스도 음식으로 고치지 못하는 병은 약으로도 못 고친다라고 했습니다. 동서양을 막론하고 단촐하고 소박한 밥상은 최고의 보약이자 최고의 건강 비결입니다. 단순하게 산다고 해서 소로나 니어링 부부처럼 반드시 산속에 들어가서 통나무 집을 짓고 살아야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단순하게 사는 것은 세상과 단절되지 않은 채 빈부의 격차와 생태계 파괴라는 현대 문명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일종의 문화운동입니다. 흔히 인생을 마라톤에 비유합니다. 인생은 정말 마라톤과 같아서 장거리 장애물 넘기 시합이라고 하는 말도 적절한 비유인 것 같습니다. 마라톤도 42km를 넘게 뛰는 달리기 시합입니다. 그렇지만
중간중간 장애물이 있는 건 아니기에 가다가 발을 헛디뎌 넘어지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체력이 고갈돼서 중도에 포기하는 일은 있어도 넘어졌다 일어나기를 반복하지는 않습니다. 인생 후반기에 지나온 인생을 정리해 보면 넘어졌다 다시 일어서는 동작을 수없이 반복했던 것 같습니다. 어릴 때에는 어린 마음에 뭘 몰라서 넘어졌고 젊을 때에는 젊은 혈기 때문에 넘어졌습니다. 머릿속에 든 지식이 조금 더 늘어나고 혈기가 많이 누그러진 지금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여전히 넘어졌다 일어서는 일이 일상적으로 반복되고 있습니다. 인생의 장애물을 누가 피할 수 있을까? 아무도 그러지는 못할 것입니다. 문제는 인생길에서 만난 장애물의 간격을 얼마나 넓힐 수 있느냐인 것 같습니다. 그 간격을 최대한 넓힐수록 실족하는 횟수가 줄어들고 인생의 고단함도 그만큼 줄어듭니다. 박영규 작가가 지은 그저 지나가게 하라는 노자의 도덕경에서 길어 올린 8가지의 열쇠의 말, 담, 단, 사, 리, 겸, 검, 서, 단. 인생길에 도사리고 있는 각양각색의 장애물 사이를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더 넓힐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그 장애물을 슬기롭고 수월하게 넘길 수 있는지를 살펴본 귀한 책입니다. 이 책에서 말하는 단순한 삶은 법정 스님이 말하는 무소유의 정신과 맥이 같습니다. 법정 스님은 하나가 필요할 때 둘을 가지려고 하지 마십시오. 둘을 갖게 되면 그 하나마저 잃어버리게 됩니다. 무소유란 아무것도 갖지 않는 게 아닙니다. 불필요한 것을 갖지 않는 것입니다. 단순한 삶이란 꼭 필요한 것만 가지고 인간관계를 최소한으로 간소하게 유지하면서 자신이 좋아하는 일에 집중하는 삶입니다. 그렇게 살다 보면 장애물 사이의 간격은 절로 넓어질 것이며 인생도 훨씬 덜 고단해질 것입니다. 내가 노자의 도덕경에서 발견한 단순한 삶의 원칙은 족함을 알면 욕을 당하지 아니하고 그칠 줄 알면 위태롭지 않습니다. 사사로운 욕심을 줄이고 소박하고 검소하게 살라는 것입니다. 인생 후반기 눈앞에 장애물이 어른거릴 때 이 말들을 속으로 항상 되뇌이면서 스스로 잡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의 정치가 마르쿠스 카토는 화려한 웅변술로 대중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플루타코스 영웅전에서 카토가 진짜로 존경받는 이유는 그가 고향 마을에서 손주들의 풍습을 계승하며 소박한 식사를 기꺼워했고 간소한 의복과 작은 오두막에 만족했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철학자 비트겐슈타인은 노르웨이의 어떤 외딴 마을에 들어가 단순한 삶을 살면서 논리 철학으로 논고를 집필했으며 스피노자는 죽는 당일에도 평소와 다름없이 간단하게 아침 식사를 마친 후 가벼운 산책을 하고 집에 돌아와 편안하게 죽음을 맞습니다. 내일 지구가 멸망하더라도 나는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고 한 자신의 신념대로 살다 간 것입니다. 작가 박영규 선생님도 일생의 말년을 이들처럼 단순하고 간소하게 소박하게 살고 싶어 이러한 소망을 담아서 지은 책이 그저 지나가게 하라입니다. 그렇기에 이 책은 삶에 대한 반성문이자 나에게 바치는 도덕경입니다. 이 책이 여러분들에게 읽혀진다면 인생의 장애물을 뛰어넘는 데 도움이 되는 한 모금의 생수가 되실 것입니다. 세상에 완벽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완벽해진다는 것 자체가 망상입니다. 우리 인생은 불완전한 것이기에 더욱 아름다운 것입니다. 완벽해지려고 노력하는 사람은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입니다. 완벽은 최고의 자학입니다. 완벽한 때란 없습니다. 지금이 나에게는 가장 완벽한 타이밍입니다. 다른 노력은 아무리 많이 해도 괜찮지만 완벽해지려고 노력하는 것이야말로 쓸데없는 노력입니다. 에너지 낭비, 시간 낭비입니다. 인간으로 태어나 완벽한 신이 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야구에서 아무리 뛰어난 타자라도 10번에 7번은 아웃을 당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에게 기회가 계속해서 주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이번 타석에서 아웃을 당해도 다음 타석에 또 들어설 수 있습니다.
그렇게 주어진 15 가운데 3타석에서 안타나 홈런을 치면 영웅이 되고 그러한 기록이 쌓이면 전설로 남습니다.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10번 가운데 3번만 잘해도 됩니다. 그 정도면 인간으로서 충분합니다. 하지만 10번 다 잘하지 못한다고 자신을 자책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노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크고 곧은 것은 조금 굽은 듯하고 뛰어난 솜씨는 조금 서툴러 보이고 훌륭한 말은 조금 어눌해 보인다. 도덕경 45장. 위대한 예술 작품만 봐도 노자의 말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모나리자는 미소와 눈썹에 부족한 부분이 있어 더욱더 신비롭고 비너스는 양팔이 없어 오히려 균형이 맞습니다. 슈베르트의 미완성 교향곡은 미완성이라 더 매력적입니다. 역사에서 우리가 영웅으로 기억하는 인물 가운데 완벽한 사람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율리우스 카이사르, 알렉산더 대왕, 나폴레옹 보나파트르는 모두 하나 이상의 인간적인 흠이 있었습니다. 카이사르는 사람을 너무 쉽게 믿었고 알렉산더 대왕은 거꾸로 사람을 너무 믿지 못했습니다. 나폴레옹은 키가 무척 작았고 알렉산더에게 화를 잘 내는 다혈질 성격의 소유자였습니다. 현대 문명과 단절한 채 전통적인 공동체를 이루고 사는 아미시 교도들은 자신이 만드는 퀼트 제품에 일부러 어울리지 않는 천조각 하나를 넣는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완벽한 제품은 성령만이 만들 수 있다는 가르침을 잊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크라이슬러에서 전설적인 경영인 아이아코카는 그의 자서전에서 자신은 의사 결정이 필요할 때 어느 정도 확신만 있어도 실행에 옮겼다며 모든 것이 완벽해질 때까지 기다리기만 하는 이야말로 사람을 미치게 만드는 부류라고 말했습니다. 아무리 유능한 사람이라도 모든 일을 완벽하게 해낼 수는 없습니다. 어떤 일이든 한계가 있는 법입니다. 중요한 건 그걸 수용하고 인정하는 자세입니다. 자신의 부족함을 부끄러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저 있는 그대로 드러낼 용기를 가지면 다음부터는 더 잘할 수 있습니다. 타석에 들어간 타자가 다음 타석에서 더 좋은 안타를 치기 위해 투수가 던지는 공을 쳐다보기만 한다면 매우 어리석은 일입니다. 설사 안타를 못 친다 해도 자신에게 날아온 공에는 무조건 배트를 휘둘러야 합니다. 많은 철학자 중에 니체는 다음 기회를 노리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무도회장에 나가면 무조건 몸을 흔들면서 춤을 추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현재에 충실한 삶을 최고의 삶이라고 말합니다. 예전에 나는 좀 더 연습해서 부끄럽지 않은 솜씨를 가졌을 때 몸을 흔들어야지 하고 남들이 춤추는 모습을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무조건 몸을 흔듭니다. 그게 계달의 춤이 됐든 고고가 됐든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인생은 실수가 있어서 더 아름다운 법입니다. 인생은 조금 부족한 듯 느슨하게 사는 것이 좋습니다. 일이 어렵다고 느낄 때 가장 손쉬운 해결법은 그냥 시작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어려워 보여도 뭐든 끄적거리다 보면 실마리가 나옵니다. 인생이란 오래 살고 싶다고 해서 오래 사는 것도 아니고 사실 오래 사는 게 중요한 것도 아니므로 하루를 살더라도 마음 편하게 사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려면 주어진 일을 무겁게 선택할 필요가 없습니다. 기다리다가 지치느니 가볍게 순간순간의 스텝을 밟아주는 것이 좋습니다. 식물원 산책길에서 만나는 해는 할 일을 마치면 서산으로 넘어갑니다. 우리도 우리에게 주어진 소임을 마치면 언젠가 서산으로 넘어가야 합니다. 그때까지는 단순하게 살고 싶습니다. 평범하고 소박하게 느낌과 의지대로 자연스럽게 살고 싶습니다. 그 누구도 내 삶을 대신해서 살아줄 수 없기 때문에 나답게 살다가 지는 해를 따라 서산으로 넘어가는 것이 우리의 운명입니다. 19세기 말 미국에서 활약했던 자연주의 철학자 소로는 매사추세츠 콘코드 월든 호스가에서 작은 통나무 집을 짓고 살았습니다. 손수 땔감을 장만하고 자연이 주는 재료로 음식을 만들어 먹으며 외부와 격리된 채 단순하고 소박한 삶을 살았습니다. 소로가 이때의 경험을 쓴 월드는 많은 사람들의 인생 후반기
삶의 지침서가 됐습니다. 월드는 단순하고 간소하게 살라는 한 문장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소로는 소유를 줄이고 일을 줄이고 생각을 줄이고 이로써 번뇌를 줄여 간소하게 사는 것이 행복에 이르는 지름길이라고 역설했습니다. 간소하게 살아가도록 하라. 제발 부탁하건대 당신의 일을 2가지나 3가지로 줄여라. 100만 대신 5이나 6가지만 셀 것이며 최대한 간소화하라. 하루에 3끼를 먹을 것이 아니라 필요할 때 1끼만 먹어라. 100가지 요리를 5가지 이내로 줄여라. 같은 방식으로 다른 일들도 그러한 비율로 줄여라. 헬렌 여링과 스콧 여링 부부도 소로와 함께 미국을 대표하는 자연주의 철학자들입니다. 이 부부는 조화로운 삶이라는 책에서 자연의 법칙에 순응하며 살아가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삶이라고 말합니다. 여링 부부는 이러한 삶을 살기 위해 먼저 음식부터 간소하게 줄이라고 말합니다. 여링 부부 역시 기껏해야 한 끼에 2-3가지 음식을 먹었을 뿐입니다. 그렇게 먹고 건강을 제대로 유지하고 있느냐고 반문할 수 있겠지만 이들 부부의 생을 보면 그건 기우에 불과합니다. 남편인 스콧은 100세까지 건강하게 살았고 아내인 헬렌도 큰 탈 없이 92살까지 살았습니다. 노자는 5가지 맛이 사람의 입을 상하게 하고 5가지 소리가 사람의 귀를 먹게 한다고 했습니다. 도덕경 12장 오미는 단맛, 신맛, 짠맛, 매운맛, 쓴맛의 5가지 맛을 가리키는 단어지만 여기서는 소유나 재물, 음식에 대한 과도한 탐욕을 경계하기 위한 은유로 쓰였습니다. 원래는 궁상각지우의 5가지 기본 음료를 가리키는 단어지만 여기서는 본질을 벗어난 과도한 욕망을 비유하는 표현입니다. 과유불급에 대한 노자식 표현인 셈입니다. 고대 그리스의 현인으로 불리는 디오게네스와 에피쿠로스도 노자가 말하는 소박한 도를 일상에서 실천한 인물들입니다. 디오게네스에게는 알렉산더 대왕의 권력보다 햇빛 한 줄기가 더 소중했습니다. 에피쿠로스는 쾌락이 모든 선의 시초요 근원이라며 큰 기쁨보다는 균형 잡힌 조용한 쾌락의 삶을 목표로 삼으라고 전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아무리 맛있는 음식이라도 실컷 먹지 말고 적당히 먹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일을 하는 방식에서도 단순함이 능률을 더 높인다고 합니다. 성공한 사람들의 인생 철학은 무척 단순합니다.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그냥 즐기는 것입니다. 어린 아이들처럼 단순한 마음으로 일을 즐기는 사람이 성공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은 동서고금의 진리입니다. 공자도 아는 사람은 좋아하는 사람만 못하고 좋아하는 사람은 즐기는 사람만 못하다는 말을 남겼습니다. 많이 먹어 탈나는 병은 있어도 적게 먹어 탈이 나는 경우는 없다는 것이 허준의 음식 철학입니다. 기름진 음식보다는 소화가 잘 되는 채소 유지의 음식을 조금씩 먹는 게 건강에도 좋다는 가르침 하나만 실천해도 큰 탈 없이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서양의학의 아버지라 불리는 히포크라테스도 음식으로 고치지 못하는 병은 약으로도 못 고친다라고 했습니다. 동서양을 막론하고 단촐하고 소박한 밥상은 최고의 보약이자 최고의 건강 비결입니다. 단순하게 산다고 해서 소로나 니어링 부부처럼 반드시 산속에 들어가서 통나무 집을 짓고 살아야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단순하게 사는 것은 세상과 단절되지 않은 채 빈부의 격차와 생태계 파괴라는 현대 문명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일종의 문화운동입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민국을 세계적인 국가로 만들고 지금까지 지켜온 주인공인 어르신이 존경받는 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일에 앞장서는 시니어 인생 대학이었습니다.